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유효인 계약의 효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재와 승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청재와 승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을 공부했었죠. 그때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제가 청재, 승재가 이제 아이들인데 또 청약, 승낙 또 그렇게 우연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민법 강의를 이제 이어갈 텐데, 일단은 매매 계약이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네. 그 권리 의무는 하나의 이제 채권적인 어떤 그 권리 의무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인인 그 승재는 뭘 해야 되냐면, 계약 당일날 계약금 5천만 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24년 이제 한 달 후 2월 1일날 중도금 2억 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1일날 잔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승재의 채무는 금전 채무라고 이제 부르죠. 금전 채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매도인은 청재한테는 승재가 이제 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토지 건물의 어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승재 이야기를 했으니까 청재는 어떻게 되느냐? 청재도 이제 매매 계약인 채권 행위에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청재는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기일에 승재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중도금, 잔금 등. 그래서 청재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행을 서로 간에 완료를 하게 되면은 매매로 인한 법률 관계는 이제 종료하게 되죠. 그리고 승재는 이제 소유권을 어떤 취득을 하게 되니까 별 문제는 없죠. 이행을 안 했을 때의 문제가 이제 채무 불이행의 문제인데, 그것은 채권 총론의 중심 과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여쭤보는데, 승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률적으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걸 조금 이제 민법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는데, 청재가 매도인이잖아요. 소유권을 넘긴다는 거니까 청재가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청재와 승재 간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해야 되고, 자, 이 단계에서는 이제 채권 채무가 있을 뿐인데, 이 채권 채무의 이행으로 물권 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재는 승재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재는 청재에게 잔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서류를 주고 잔금을 줬다고 해서 승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려면은 소유권 넘어가려면은 등기가 완료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민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86조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채권 행위, 물권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하나의 법률 행위들인데, 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법률 효과에 따라서 채권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채권 행위고요. 물권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물권 행위인데, 대략 채권 행위는 채권법 강론에서 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개의 전형 계약으로서 증여, 매매, 교환, 소비자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그 다음에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 계약이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권 행위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15개의 전형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은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상위 개념으로 또 포괄적 개념으로 채권 행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그 효과가 물권적 효과예요. 예컨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소유권 이전의 합의,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는. 쉽게 말해서 청재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매수인인 승재가 잔금을 치를 때 이 목적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처분한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물권행위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의 합의, 지역권 설정의 합의, 전세권 설정의 합의, 질권 설정의 합의,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의 합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질권, 저당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변동을 의혹하는 법률행위라 해서 다 물권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특히 또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또 무인성 이런 게 논의가 되는데, 이것은 물권 총론의 문제로서 일단은 그 청재와 승재와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2024년 1월 1일은 그냥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라 계약금의 효과 정도가 문제되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이 착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뭐 100억을 물어주고 청재가 뭐 해약한다든지 승재가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는 없게 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3월 1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줄 때 이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소유권을 넘긴다. 청재 입장에서는 이제 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넘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을 강학상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의 합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채권의 물권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법전에서 어디에 규정을 두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청재가 이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그 승재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승재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자,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목적물을 넘기는 관계니까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물권을 취득하는 관계죠. 그래서 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는 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승재가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자로 어떠한 권리가 있나요? 만약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재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을까요? 자, 승재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자, 청재가 처분 권한자이고, 채권행위인 매매계약 유효하게 성립하고, 물권행위인 소유권 이전의 합의도 유효한 상태여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등기도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래서 청재로부터 승재에게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승재는 211조에서 소유자로서 그 소유물을 사용과 수익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용한다는 거 스스로, 그 다음에 수익, 임대 내에서 과실을 취득한다, 임대료 받는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승재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또 매매 처분 대금을 이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여쭤보신 게 그거죠. 그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었을 때 승재로서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213조와 214조의 규정을 하고 있죠. 213조에서는 소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예컨대 승재가 토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데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하면은 반환을 구하는, 토지 반환, 그 다음에 건물 명도 구하는 그런 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재 명의 소유권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등기를 제3자가 이제 무단으로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가져갔다 하면은 승재의 소유권이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해 제거를 구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게 말소 청구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다음 강의 주제는 오늘은 이제 그 채무 이행을 이제 유효하게 했을 때 이제 취득하는 소유권 관계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채무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때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행 지체라든지,
또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이행 불능 상태라든지 또 완전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불안전 이행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 통칭해서 민법 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조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채무 불이행의 모습이 제때 해야 되는데 안 하거나 그 다음에 할 수 없게 되거나 또 제대로 못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에 대한 효과로서 이제 이행이 가능하면 강제이행 청구권,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계약 해제권 등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